진로와 직업 시간입니다. 진로와 직업은 어떤 과목만큼이나 또는 어떤 과목보다도 더 중요한 수업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서 또 이제 고3, 고1, 고2, 고3 올라가고 그 이후에 또 사회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목이 정말 중요하고 잘 드러나야 하는 과목이에요. 앞으로 선생님과 진로와 직업 수업하게 될 텐데 즐겁게 함께 잘 해보길 바래요. 이따 다시 만나요. 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직업 수업 첫 번째 시간 나의 이해예요. 나를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리고 지금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내 주변의 환경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번 단원에서는 나의 신체적 특성, 또 직업적 강점 뿐만 아니라 나의 직업적 약점까지도 파악하므로 좀 더 현실적인 직업 목표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도 갖고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출발을 돕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나의 정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학생증이 보이죠? 이 학생증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쵸? 이 학생의 이름은 뭐예요? 왼쪽 화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그리고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데요? 그래요. 왼쪽 화면만 보고 얘기해 볼게요. 그쵸. 빛나라 학교를 다닌대요. 자, 그럼 학생증의 뒷면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성명, 이름이죠. 같은 말이에요. 성명이랑 이름은 김서연이고 생년월일, 이 학생이 태어난 해, 연도, 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라고 하잖아요. 생년월일은 내가 태어난 연도까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2002년도에 태어났대요. 2002년도 9월 3일생입니다. 또 이 학생은 어디 다닌대요? 그쵸. 앞서서 우리 볼 수 있었죠. 빛나라 학교 다닌대요. 학교 주소 뭐래요? 그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만세로 48 나오네요. 학교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증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죠.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신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받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복지카드, 그리고 그쵸, 청소년증 또는 해외에 갈 때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등이 우리의 신분증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일이 지나서 고3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은 주민등록증을 받게 돼요. 주민등록증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보여주거나 주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 갈 때 꼭 필요한 증서입니다. 자, 주민등록증에는 무엇이 나오냐? 그쵸, 이름 나오죠? 주민등록 번호 나오죠?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요. 자, 앞자리까지는 알 수 있어요. 왜? 주민등록번호의 앞은 생년월일이랑 똑같아요. 자, 우리 앞서 볼까요? 김서연 학생 2002년 9월 3일생이었죠? 앞에 이 공을 빼고 나머지 02 그리고 이 앞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0 넣어주는 거예요. 09, 03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돼요. 어디 볼까요? 진짜 맞죠? 선생님 말이 맞죠? 02, 09, 03이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가 되었어요. 자, 앞자리는 그러면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내 나이 알고 생일 알면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뒷자리는 잘 몰라요.
특히 뒤에 첫 자리까지는 남녀를 알려줘요.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뒤에는 아무에게도 쉽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 분실하지 않도록 나중에 받으면 꼭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뒷자리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관공서에서 은행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럴 때는 입력하라 그래요. 그럴 땐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주소 내가 살고 있는 곳이죠. 주소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갖고 있고 없는 친구들 지금 없지만 나중에 만들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복지카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복지카드가 여러분들의 또 내가 장애인입니다 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 중에 하나이지요. 복지카드는 왜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장애인임을 증명하고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거나 어떤 장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지하철이나 기차 등 교통기관을 이용해서 장애인은 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나 할인받고 싶어요 이럴 때 보여줄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할 때도 있고, 또 경복궁이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갈 때 복지카드 제시하면 싸게 해주기도 해요. 무료 입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복지카드는 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복지카드에는 이름 똑같이 들어가고요.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이 들어가요. 뭐랑 똑같이? 앞에서 본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하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없지만 복지카드에 있는 거 뭐다? 그쵸. 장애명이 들어가요. 이제 작년 7월부터는 장애 급수가 달라져서 이제 급수를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적장애 아니면 자폐성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이런 식으로 장애명이 나오고 중증인지 경증인지가 나옵니다. 중증, 뭐 지적장애, 중증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신분증, 앞서 본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주소가 나오고 있어요. 자, 뒷면에서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장애 유형 나와 있지요. 선생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보호자 전화번호. 우리 보호자라고 하면 누군가요? 그쵸? 보통은 어머님, 아버님 또는 나를 돌봐주시는 할머님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보호자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장애 등록 일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장애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장애도 요즘에는 재등록을 받아야 해서요. 평가를 다시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복지카드와 비교해 보면서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다른 게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의 정보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학생증, 복지카드 외에도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뽑으면은 나의 정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요.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취업할 때나 이력서에 쓸 때 자기 주소나 아니면은 자신의 장애명이나 급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보를 적어보는 걸 선생님이 과제로 내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4차 시, 이번 시간 끝나고 4, 5, 6, 7교시에 걸쳐서 복습을 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녕.